이 국장님,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본인이 3억 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에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네. 대북 송금 800만 불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해갖고 구속영장이 세 번째까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예, 연장이 그래서 됐습니다. 우리 사법사상 이렇게 세 번 연장된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지금 진술을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진술했다면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한 7월 달에는 이 사건이 마무리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재판에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부인이 난리를 치고 뭐 또 다른 그 민변 변호사가 난리를 치고 하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보위하려고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이화영을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은 제가 듣기에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정치범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잡범이잖아요. 네. 그 평화부지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이 법인카드 네. 끝까지 쥐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떤 관계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여성과 함께. 그런데 그런 그 3억 원의 그런 이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인데 아우 제발 나 좀 빼줘. 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흔들렸대요. 특히 이 감옥에 구속이 되면은 그걸 좀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못 견디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측에서 설득을 한 거예요. 너 이것만 버티면 구속 지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때 10월 며칠이었어. 그것만 버티면 넌 나올 수 있어. 너 그때 나오면은 보석이랑 달라. 보석은 조건이 붙지만 그냥 나와서 네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술 번복과 이것도 써주고요. 이거 뭐 입장문 써주고. 그런데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영장이 연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멘붕이 됐대요. 네. 그 다음에 새로 지금 이 변호사로 한 사람이 김현철입니다. 뭐 KNC 법무법인이라는데 보니까 뭐 또 세월호 진상조사에도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실 자기가 49차 공판까지 있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 재판 과정을 이 사람은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속기록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기록을 본 이거에 불과한데 갑작스럽게 재판부 3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요. 뭐 내용은 이겁니다. 아니 지금 예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의 과정들을 그리고 검찰이 유도 신문을 하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관 3명이 모두 다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특히 재판장 신진호 부장판사죠 아마. 네. 이분이 다 구속영장을 내줘버리거든요. 네네. 아주 100%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전부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뭐 안부수다 뭐 전부 다 그 신모국장, 평화협력국장 뭐 해가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렸고 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세 번째까지 증거인멸 혐의까지도 그때 나오지 않겠느냐 다 기대를 했었는데 딱 발부를 했어요.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하니까 연장 신청을.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도대체 저 사람하고 같이 재판을 받았다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예단이나 뭐를 떠나서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재판부가 봤을 때 재판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그러면 재판의 진행을 제대로 협조를 하고 또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면서 자기의 변호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와 지금 이화영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번복을 하고 또 재판정에서 사실 이
이화영 부인처럼 하면 그거 감치시킵니다. 그렇죠. 갑자기 고함 지르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 대해서 사실상 방해하는 수준의 그런 그 일들을 한 달여 버렸잖아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판과 관련된 어떤 태도, 이 태도를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의 이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미운털이 바뀔 것은 뻔한 거고 이거야말로 사법방해, 재판방해 아닙니까? 예. 물론 그 배경에는 이화영의 뜻이라기보다는 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공작들이 거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확정이 없지만 재판부로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이화영이가 본인은 지난번에도 그 해광에 서민석 변호사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쭉 했는데 그 백정화 부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회의 압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법정에 와서 난리 법석을 치고 변호사들 바꿔버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부인 백정화의 행태는 남편인 이화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개딸들의 그런 인식과 거의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화영과 관련돼서 입장문 또는 탄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아시겠지만 가족은요. 지금 피고인의 가족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념도 아니에요. 가족의 그 피고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는 게 목적이죠. 예. 제일 목적이 석방입니다. 그리고 형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것. 이게 가족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입장문이나 탄원서를 보면 거꾸로예요. 우리 남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지금 다 그렇게 채찍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채찍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우리 지금 이화영이 빨리 나오려고 지금 뭔가 수를 다 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 네. 그래서 그렇게 채찍질 가혹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남편한테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그 입장문과 탄원서 그 자체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계속 평생은 아니지만 몇 년을 살아라. 왜냐면 이거 굉장히 오래됩니다. 지금 이 혐의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3억 뇌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지만 방북 비용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도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이 다 묶여버리면 십수년을 지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어떻게든 남편은 나오려고 하는데 너는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거기서 이재명을 위해서 넌 거기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인의 말이 과연 어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을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그 법무법인 덕수에서 나온 김영태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자기가 변호사를 40년 했는데 이런 재판부는 처음 본다 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 변호사 사임계 던지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보면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이 다 드러난 거고 이번에도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은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을 해야 하니까 우선 재판이 24일 날 재판하는 것도 연기가 됐고 31일까지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50차 결국 공판, 재판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차 공판까지 진행된 것을 기피 신청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미 기피 신청을 하던지 그럼 지금까지 순응해 왔잖아요. 피의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법이 그야말로 간첩들이 하는 수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민변이 우리 간첩들 왜 그 재판할 때요. 죄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속적 부심 그걸 물고 늘어져요. 보통 구속적 부심에서 구속에 대해서 그 기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또 재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끝내 재판 자체를 지연시켜요. 재판 첫 번째 공판을 그리고 지연시키는 거 지연시켜갖고 딱 시작을 하죠. 공판을 그다음 하는 게 재판부 기피 신청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해서 연기시키냐면
구속을 만기를 빨리 만들죠. 6개월 예. 채우려고. 예. 예. 그 어떻게든 해서 딱 구속 그 저 6개월에서 풀려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민변이 앞장서서 하거든요. 예. 이 최근에 왜 최근에 간첩사 간첩사 사건들 사건. 대부분이 지금 그래갖고 다 석방돼 버렸어요. 다 지금 이렇게 기피 신청 이렇게 이거 재판 투쟁이라고 하거든요. 예. 재판 투쟁. 그러니까 지금 김영태가 했던 짓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의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결국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재명도 이런 수법을 쓰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렇죠. 이미 재판 한번 안 가겠다라고 어저께인가 또 뭐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일주일에 3번을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국감 때문에 당무를 안 봐야 한다. 된다, 국감인 당무를 때문에 해야 못 된다. 간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걸 몇 차례 해버리면은 본인이 특히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담당하는 판사 자체가 뭐 좀 좌파여가지고 총선 전에 1심이 나올지 지금 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판결들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지금 미래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묶어가지고 2027년 대선 전까지도 1심만 나오더라도 뭐 대법원까지 못 가게 하려면 그렇죠. 계속 그런 재판 지연 전략.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화영이가 썼던 법관 기피 신청. 네. 그렇게 하면은 계속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만이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증인을. 그래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4번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을 선거법 재판 때. 그렇죠. 그렇게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재판사상 뭐 유동규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하다 나중에는 검찰 측 증인을 전부 다 철회해버렸죠. 철회했죠. 예,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늘어지니까 예. 그런 어떤 이 대응을 하려고 철회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의 뭐 재판 기피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화영의 이러한 행태들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이 이런 수법을 쓰겠다는 애고편이나 다름없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고편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드는 생각이 사법부 자체를 이 문재인 5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농단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또 재판을 이렇게 연기하고 검찰을 탄핵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기능, 한 축 하나를 또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또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사법 시스템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이걸 현재 김명수 그 알바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한 2명 정도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압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낙마를 시켜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예. 김선수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변회장 출신. 그렇죠. 그러면 2월 인사에. 법관 인사 때 예. 자기 마음대로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선수는 할 사람이에요. 김선수도 정말 참 초유의 판사 한 번 안 된 사람이 예. 그러니까 변협이 아니라 민변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 돼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랜드 플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균용을 낙마시킨 가장 큰 예. 이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이든 다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